안녕하세요, 레이니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먼저 스팟 스웨터 프루시오의 나날들부터 잠시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스팟 스웨터 소매 분류를 끝내고 조금 더 뜨다가 잤거든요. 졸려도 열심히 뜨다가 잤는데 망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삼각형 무늬가 요거 다음에는 요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두 코하고 세 코 띄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두 코가 되고 여기가 세 코가 띄어야 되는데 여기 간격을 잘못 맞췄어요. 그래서 풀러야 합니다. 소매는 맞는 사이즈 쇼팁이 없어서 매직 루프로 떴어요. 그리고 틀려서 또 대량 프루시오를 하고, 침대에서 보통 뜨개를 하는데 다른 분들의 뜨개 팟캐스트 보면서 많이 뜨거든요. 뜨다가 중간에 어떨 때는 넋을 놓고 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댓글 달고 하느라 뜨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본격적인 뜨개 수다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이니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구도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네. 일단 저의 유튜브를 뜨개로그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10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전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인스타에 올리기에는, 그러니까 글로 적기에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래 한두 분이라도 봐주시면은 뭐 좋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생각보다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그래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이제 원래는 그냥 지난번 1화 같은 포맷을 계속 유지를 해볼까 했는데 오늘 날도 조금 흐리고, 그래서 원래 찍던 구도에서 화면 화질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색도 너무 안 잡히고.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한 벌을 완성을 했으니까 또 완성한 거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늘상 누워있고 뜨개하고 그러는 이쪽 공간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이렇게 입이 마르더라고요. 제가 유튜브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요. 카메라를 보고서 말하는 게. 지금도 계속 막 얼굴 극적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탄산수 중간중간 마시면서 얘기할게요. 네, 오늘의 완성작은 지난번에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스팟 스웨터예요. 완성했습니다. 네. 예쁘죠, 되게. 저는 이거 뜨고 막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빨리빨리 뜨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 막 열심히 뜨고, 이거 말고 완성작이 하나 더 있어요. 어거스틴 14, 그것도 제가 끝을 냈는데 그거는 친구한테 선물하기로 한 거여가지고 아직 세탁을 안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어린이날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 갖다 주기로 해가지고
그 직전에 세탁하려고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이거 촬영하고 좀 이따가 가서 세탁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세탁을 안 해서 그거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리뷰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스팟 스웨터에 대한 리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웨터는 그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앤벤츠님의 스팟 스웨터고요. 제가 이 스웨터를 처음 본 거는 저의 그 인스타그램 이웃이신 바나니팅님의 그 인스타에서였어요. 이쪽에다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의를 드렸죠. 이 스웨터 너무 예쁘다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어느 분 거예요? 막 이랬더니 이제 그때 바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날 바로 가서 도안을 구매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를 배색을 어떻게 뜰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바나님이 뜨신 컬러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색색한 게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때가 한참 제가 엠버를 뜨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 이색 저색 배색을 하다 보니까는 좀 심플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스팟 스웨터를 그 해시태그 검색을 걸어놓고 이제 막 그 다른 분들이 뜨신 거를 막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 마음을 딱 사로잡은 게 블랙 앤 화이트로 뜬 스팟 스웨터였어요. 물론 도안에도 그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도안이 하나는 이 베이스 컬러 있죠. 여기 화이트로 되어 있는 컬러를 모헤어 세 겹을 잡고 뜨고, 여기 이 블랙 포인트로 되어 있는 컬러는 그냥 메리노, DK 웨이트 한 가닥 잡고 이렇게 뜨는 버전이 하나가 있었고, 그 버전이 이제 블랙 앤 화이트 버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버전은 이제 기모감 없는 버전으로 뜬 컬러웨이가 이제 그 바나님이 뜨셨던 그 컬러랑 비슷한 종류의 컬러웨이였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버전이 도안에도 나와 있었는데 블랙 앤 화이트로 떠야겠다. 그러고서는 그때 제가 이제 그 아이보리색 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보리는 콘사가 있으니까는 블랙만 그냥 콘사를 사가지고 뜨면 되겠지?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스와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뜬 스와치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옷이랑 약간 색깔이랑 그런 게 다른 게 보이실까요?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었던 실이 아이보리 실이 라라뜨게 스모키 아이보리였어요. 그 실이 이 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 보기보다 약간 어두워요, 색깔이. 그러니까는 되게 깨끗한 아이보리라기보다는 되게 아이보리랑 오트밀의 중간 정도 컬러? 거기에 플러스 회색 한 방울.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삼합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블랙이 많이 배색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약간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밝은 아이보리가 필요하다. 이게 원래 도안도 그 모헤어 버전이 이 베이스 컬러가 모헤어 세 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오프화이트, 오트밀, 에크루였나 크림이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이트부터 아이보리 계열의 그 속하는 컬러에 조금씩 다른 컬러의 세 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베이스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되게 소프트한 멜란지 이펙트를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떠보니까는 스와치를 떠보니까는 너무 베이스가 칙칙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밝은 아이보리를 막 찾다가 제가 세컨드 그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한 게 요 색이에요. 이거랑 톤 차이 느껴지시나요? 얘는 정말 약간 크림빛이 도는 보통 얘기하는 백아이보리 컬러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색이 한 방울 섞인 되게 페일한 오트밀 컬러. 그래서 이거 두 겹, 이거 두 겹, 2합 해가지고 4합 섞으니까는 요런 느낌의 색깔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배색으로 쓴 까만 컬러는 라라뜨게에서 구입한 순모 15수짜리 이거 5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4합, 얘는 5합으로 쓴 이유가 그 처음에 이 스와치를 내봤을 때 저 라라뜨게 폭스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통통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되게 많이 부푸는구나. 그래가지고 얘는 베이스는 4합으로만 하고 이 블랙 컬러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얘는 5합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배색은 되게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가지런해 보이죠? 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4.5mm로 뜨는 도안이에요. 원작이 4.5mm인데 원작이 4.5mm 게이지로 가로 21코였나 그랬는데 제가 25코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사실 에이 그래 그러면 내가 엑스라지 뜰 거니까는 내 코 차이 나니까는 계산해보니까 대충 그럼 2X라지 뜨지 뭐 그러고 떴는데 진짜 이만큼까지 떴어요. 한 어깨 이 소매 분리된 거에 반 정도까지 떴는데 걸쳐봤죠. 그러고 중간에 이렇게 딱 목을 끼워봤는데 목도 너무 쫄리고 여기도 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물이 너무 단단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레글런 스웨터고 배색이지만 요크 형식의 스웨터가 아니라 레글런 스웨터다 보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좀 어깨 있는 데가 차름하게 떨어져야지 예쁜데 이게 편물이 좀 약간 단단하면서 이게 약간 여기가 이렇게 솟는 거 아시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입으면은 넥라인은 얘가 겹단이다 보니까는 약간 서 있지만 그래도 어깨 이런 데는 떨어지는데 처음에 4.5mm로 떴을 때는 이게 정말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러고서는 다 풀렀죠. 다 풀렀어요. 다 풀르고 4.8mm, 그러니까 4.8mm는 그 일본 호수로 가는 바늘에 가면은 9호가 4.8mm거든요. 그래서 그 4.8mm 바늘로 해서 다시 이제 떴어요. 사이즈는 똑같이 엑스라지로. 그랬더니 지금은 되게, 지금 이거 세탁하고 약간 수축도 되고 펠팅된 상태인데도 보시면 편물이 되게 유연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유연한 니트 좋아해서 제가 딱 좋아하는 너무 막 두껍거나 갑옷처럼 되지 않고 좀 가벼운 느낌의 편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게 제가 이 베이스 화이트 컬러를 폭스 2합이랑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여드린 아이보리는 올랑올랑얀에서 구매했던 3원의 루미나라는 원사예요. 그래서 그거는 울 나일론 혼방사, 약간 보통 램스울 정도의 혼용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울 나일론 혼방사에 그거 2합 그렇게 해서 했는데, 폭스가 원래 기모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기모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원사랑 혼용을 그러니까 합사를 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기모가 있지는 않지만 보시면 이렇게 약간 잔털감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송보송보송하게 잔털감이 올라오는 게 있고, 약간 톤이 조금 다른 두 가지를 합사를 했기 때문에 보면은 약간 더 되게 고운 멜란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라라뜨게의 그 폭스 스모키 아이보리 자체도 그거 자체도 그런 미묘한 그런 멜란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는 탑다운으로 뜨는 그 레글런 형식의 스웨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배색 뜨기가 들어가고요. 먼저 여기에 그냥 마코 잡기 롱테일 캐스톤으로 잡아가지고 여기를 쭉 떠내려가고, 이만큼 떠서 소매 분리하고 바디 뜨고 소매 뜨고, 여기 목은 겹단으로 마무리하는데, 보시면은 이 고무단들이 다 꼬아뜨기로 되어 있어요. 겉뜨기만 꼬아뜨기 하는 거. 그리고 마무리는 이탈리안 바인도프 돗바늘 마무리 하려고 돼 있는데, 저도 이탈리안 바인도프 돗바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꼬아뜨기 고무단에서 돗바늘 마무리 하는 거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 할 때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겉뜨기 코를 처음에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잖아요. 그때 무조건 그냥 오른쪽 다리, 코가 이렇게 바늘이 있고 코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 다리를 안뜨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겉뜨기를 하면은 오른쪽 다리가 그 바늘의 앞쪽에 내가 보는 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안뜨기를 하면 되는데, 꼬아뜨기를 하면은 그 오른쪽 다리가 바늘의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서 거기만 겉뜨기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네, 마지막 이 돗바늘 마무리할 때 코까지 꼬아뜨기가 되면서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겹단 마무리 할 때는 작가님은 약간 여기 처음에 네크라인에서 코를 줍잖아요. 코를 주면은 그 안쪽에서 안뜨기처럼 이렇게 코 주운 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까지 뜨고, 바늘에 걸린 코랑 거기 그 안뜨기 쪽에서 한 코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뜨면서 약간 스리니드 바인드 오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막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안에는 코바늘로 그냥 이렇게 같이 잡아가면서 그 대바늘로 하는 것보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도 이 배색에 대한 부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배색은 이 스와치에서도 보이시다시피 가장 배색의 간격이 넓은 게 5코예요. 그래서 사실 굳이 뒤에다가 캐칭 플로트라고 이 뒷실 한 번씩 잡아주는 거를 하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디 부분도 그렇고 굳이 캐칭 플로트를 저는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한 군데가 필요한 게 여기 레글런 부분을 가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거의 뭐 10코, 11코? 그 정도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요, 플로트가. 그러니까는 그때는 중간에 한두 번씩 걸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레글런 늘림도 약간 저는 제가 처음 해본 방식이었던 게, 이렇게 늘림단에서 바로 이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이렇게 겉뜨기 코와 겉뜨기 코 사이에 있는 그 싱커루프를 끌어올려가지고 늘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에 이 안뜨기 레귤런 라인이 되는 안뜨기랑 그 옆에 겉뜨기 사이에다가 그 얀 오버로 한번
가짜 코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 그 yarn over 한 거를 꼬아뜨기로 떠주면서 이렇게 한 코씩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거가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헷갈린 게, 보통은 레글런 코가 있으면 이 코 양쪽으로 마커를 하나씩 끼워두고 마커 전에서 한 코 늘리고 마커 넘기고 레글런 코 뜨고 마커 넘기고 또 한 코 늘려라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그런 식으로 표기를 안 하시고 처음부터 마커 위치에다가 코를 걸어라. 그러니까 여기 넥밴드 뜰 때 처음에 몇 코 만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디바이드 이렇게 분리할 때 뭐 몇 코 가고 어떤 위치에다가 코 마커를 걸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를 떠, 그 다음에 또 몇 코를 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코를 코에다가 마커를 걸어라고 하는 게 이 레글런 라인인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니까는 그 방식이 되게 낯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내가 뜨는 게 맞는 건가? 이러고서는 되게 한참을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작가님 유튜브에 가면은 이 레글런 늘림에 관한 튜토리얼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나님이 뜨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 영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몇 번 푸르고 되게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제가 뜰 때는 그 튜토리얼 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도안을 보고서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막 이러면서 뭐라는 거지 막 이러다가 영상 보고서는 이렇게 따라해서 다행히 예, 실수 없이 떴습니다. 물론 나중에 게이지 차이 때문에 푸르기는 했지만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레글런 코 안 뜨긴 거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여기 옆에는 그냥 어차피 그게 한 코씩 늘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난 그냥 MNR, M1L, M1R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평소에도 그 make one left, make one left, make one right 하면은 이 코하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코하고 코 사이에 있는 이 실을 끌어다가 한 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레글런 선 쪽이나 그 어쨌든 늘림을 한 부분에서 이 가운데 있는 한 코가 조그맣게 줄어드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되게 그 코가 약간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세탁을 하고 나면은 약간 수습이 되긴 하지만 완벽하게 이 코들이 다 똑같아지진 않아요. 근데 뭐 그게 그냥 민무늬의 레글런 스웨터를 뜰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배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당겨져서 코가 작아지거나 그러면은 이 배색 무늬의 이 리피트 되는 모양이 약간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 가마코로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을 쓰면은 코가 어떤 이 레글런 선이나 이런 데는 특정 코가 갑자기 작아지거나 하는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 방법을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는 조금 익숙해지니까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는데 이게 어떨 때는 야노버를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리버스 야노버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감아야 돼, 바깥쪽으로 감아야 돼, 그게 되게 헷갈렸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손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 코를 뜨기에 편한 방향으로 돌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결과물도 약간 그냥 일반 make one left, make one right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결과물은 조금 더 가지런하고 예쁜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하나 제가 그 가디건을 새로 캐스트온 해가지고 뜨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안에서 그 방법을 배운 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어, 배색을 뜨실 때 보통 이제 양손 니팅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냥 한쪽 손에다가 오른쪽 손에다가 다 잡고 뭐 메인 실은 플리킹으로 뜨고 오른 실은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아메리칸 식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뭐 양손 니팅을 하든 플리킹에서 하든 컨티넨탈에서 두 가닥을 잡고 하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색 실을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어떤 색실을 위로 지나가게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지나가는 실은 계속 아래로 지나가고 위로 지나가는 실은 계속 위로 지나가야 떴을 때 코 사이즈가 균등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갔지? 수았지? 저는 배색 뜨기를 할 때 오른손에다가 두 가지 메인실 배색실 둘 다 걸고 떴고, 그 다음에 이 배색이 되는 이 까만 색깔 실을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떴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해야 되지? 사이즈. 저는 도안에서 엑스라지 사이즈를 떴어요. 네. 보통 신랑 거 뜰려니까, 남자친구 거 뜰려니까, 아빠 거 뜰려니까는 엑스라지 2엑스라지 떠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코스도 많고 막 이러시는데, 네, 저는 제가 보통 즐겨 입고 하는 사이즈가 엑스라지 사이즈, 라지 엑스라지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사이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로 뜬 거고요. 도안에서는 X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X 라지, 2X 라지 해서 6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5가지였나? X 스몰이 없었나? 어쨌든 그래요. 작은 사이즈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입을 사이즈가 아니니까는. 어쨌든 그런데 그 사이즈별로 남자 니팅, 남자 사이즈의 니팅, 여자 사이즈의 니팅이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 엑스라지도 가슴둘레가 115cm고요. 남자의 엑스라지도 가슴둘레가 115cm예요. 그럼 뭐가 틀리냐면은 네크라인 시작코가 틀려요. 그래서 바나님이 뜨신 것도 그렇고 그 작가님이 입고 계신 것도 그렇고 제가 뜬 거보다는 목이 조금 더 약간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라운드넥 형식이지만 여기 네크라인이 약간 좁고 이게 겹단 네크라인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착 안착되는 느낌, 아이고 간지러라. 착 안착되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두께를 4mm 정도로 4cm 정도 뜨라고, 그러니까 토탈 8cm를 떠서 반 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좁은 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반폴라 같은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터틀넥이면 터틀넥이지 반폴라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폴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제가 게이지가 반 호스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작 게이지보다 작았기 때문에 목이 너무 답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게 두 번째. 그래서 저는 남자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로 떴어요. 뭐 기장이야. 어차피 탑다운은 다들 소매나 전체 기장을 좋아하는 기장까지 뜨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기장은 되게 상관이 없는데, 시작하는 넥라인 코스가 다르다 보니까는 그게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넥라인 시작 코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넥라인 시작 코스가 다르다 보니까는 여기 이 레글란 늘림의 그 단수도 약간 틀려요. 이게 이 도안 자체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제 겨드랑이거든요. 여기가 저의 겨드랑이의 끝인데 거기서부터 한 뼘이 더 있어요. 제가 이거 콘사라서 약간 수축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다 세탁 다 하고 재보니까는 여기 넥단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기 그 소매 분리하는데 끝까지가 38c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리 깊은 편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약간 가오리 핏 같은 느낌도 있어요. 레글런 스웨터인데 보이시죠? 약간 이런 가오리 핏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 스웨터 사이즈랑 여자 스웨터 사이즈랑 그게 틀리잖아요. 넥라인 시작 코수가. 그런데 그래서 늘림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늘림이 엑스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한 번, 그러니까 보통 사이즈별로 한 번 정도 늘림 횟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넥라인 코스 차이 대비해서 이렇게 바디 사이즈까지 늘린, 바디 사이즈는 코스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준으로 늘림이 한 번이 줄어들어요. 그럼 두 단이 적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단을 덜 떴어요. 두 단을 덜 늘렸어요. 한 번씩 덜 줄였으니까는 한 번 늘릴 때 이쪽에서 두 코, 앞판에서 두 코, 뒷판에서 두 코 들어가니까 한 번 덜 줄였으니까 네 코가 늘어나서 여기 부분에서 저는 네 코씩 더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뜨시는 여자 사이즈 기준으로도 두 번 코줄임을 덜 한 거니까는 네 단을 덜 뜬 거잖아요. 그런데도 38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되게 깊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편하고 착용감도 좋고 예쁘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약간 뭐 머리 묶으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팔을 들면은 이게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아무리 깊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적절한 선에서 멈추시고 가마코로 늘려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콘사를 뜰 때는 아니면은 이렇게 원작 실이랑 조금 많이 다른 실로 떠서 게이지 차이가 많이 난다 할 때는 다시 계산을 하는데, 뭐 가로코 계산하는 거야 다들 쉽게 하시잖아요. 근데 세로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어차피 탑다운인데 뭐 소매 길이 늘리고 그 바디 길이 늘리는 거 그냥 내가 조금 더 뜨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 부분이 틀려요. 나는 조금 코수가 차이 나지만은 그래도 맞게 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핏이 달라 보이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내가 변형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핏이 달라 보이지? 팔이 못 끼는 것 같지? 너무 처지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단수 게이지를 무시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럴 경우에는 뭐 일반 레귤런 늘림 같은 경우에는 도안에 두 단에 한 번 늘리라고 되어 있으면은 내 단수 게이지가 도안에서 나온 게이지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도안에서 뭐 단수 게이지가 25단이 나왔는데 나는 28단, 29단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더 많이 떠야지 이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를 고려해가지고 도안에서는 두 단에 한 번 늘림하는 거를 나는 뭐 석 단에 한 번 그렇게 늘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안에 단수 게이지보다 내 단수 게이지가 작을 경우에 뭐 두 단에 한 번씩 늘리는 거를 두 단에 한 번, 그 다음에 바로 한 번, 뭐 두 단에 한 번, 바로 한 번 이런 식으로 늘린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또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그럴 경우에는 뭐 M1L이나 뭐 KFB나 뭐 그냥 그런 거를 쓰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노버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한 단에서는 야노버 하는 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에는 그 야노버 한 코를 떠주는 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두 단에 한 번 늘림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하시고 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약간 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단을 덜 떴다고, 그러니까 두 단? 한 세트를 덜 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겨드랑이에서 가마코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두고 가마코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서 여기를 뜰 때, 원래는 그 다음에 뜰 때가 이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가는 이 패턴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겨드랑이 쪽에 플로트 조정하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여기서 소매 분리하고 여기는 패턴 따라서 쭉 뜨고 그 메인 컬러랑 컨트라스트 컬러랑 같이 잡아가면서 뜨고, 처음에 아몰 있는 데서 가마코 만든 거에서 줄 때는 메인 컬러로 줍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이 어차피 한 번 쉴 거 아니에요, 컨트라스트 컬러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라도 이게 이렇게 그 배색 간격이 적어야지 그 뒤에 그 플로트 그게 길게 안 생길 텐데, 저는 그거를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로트가 되게 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단 뜰 때 그 밑단에 있던 플로트를 약간 끌어올려 갖고 중간중간에 한번 그 캐칭 플로트 하듯이 이렇게 잡아주는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소매, 물론 여유가 있어서 소매 낼 때 여기 걸리적거릴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넣다가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탁 걸릴까봐.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별것도 아니지. 이 도안이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많은 이유는 제가 저 혼자 스스로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뭐 늘 그렇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소매를, 이게 배색임에도 불구하고 매직 루프로 떴어요. 뭐 물론 양말 뜨고 하시는 분들은 매직 루프로 배색 뜨는 거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매는 항상 쇼팁으로 뜨고, 그 지난번에 엠버 스웨터 뜰 때도 소매 끝에 조금 배색이 있었는데 뭐 소매통이 넓게도 했고 몇 단 안 되고 약간 그 쇼팁으로 뜰 수 있는 그거라 잘 떴는데, 얘는 제가 그 일본 바늘로 떴다고 했잖아요. 일본 호스 바늘로. 그 호스가 제가 쇼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소매만 4.5mm로 뜨기에는 이 게이지가 그래도 제법 차이가 나는데, 그게 달라지면은 소매가 갑자기 너무 좁아질까봐 그것도 무섭고, 그래갖고 매직 루프를 떴는데, 제가 원래도 매직 루프를 되게 못하거든요. 이 매직 루프를 하면은 그 중간에, 아시죠? 매직 루프 하시는 분들 그 꺾이는 부분, 여기에서 코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는 항상 너무너무 난감해요. 오히려 양말 같은 경우에는 바늘 두께랑 그 케이블 두께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덜 어려운데, 뭐 3.5mm 이상, 뭐 4mm, 5mm 막 이렇게 되는 바늘로 매직 루프를 하면은 바늘 두께에 비해서 항상 케이블이 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매직 루프를 하다가 반바퀴 돌아왔을 때 바늘을 쭉 뽑고서 그 다음 거를 뜨면은 걸려있던 코가 바늘이 아니라 그 케이블에만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조그매지고, 바짝 당기면 조그매지고, 느슨하게 하면은 막 거기가 이렇게 막 가로줄이 막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요번에 그래갖고 특히나 배색 같은 경우에는 그 늘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약간의 꼼수 팁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저보다 뜨개를 오래 하신 분들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저만의 꼼수 팁을 찾아서 그것도 짧게 영상으로 찍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요쪽에 카드에다가 제가 첨부해 놓을게요. 그 영상 따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떴던 작업이랑 도안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음, 제가 이거를 이제 뜨는 과정을 중간중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 이 스웨터 되게 예쁘다고 해주시고, 저희 위시리스트예요 라고 해주신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스웨터가 위시라고 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도안의 작가이신 엠벤츠님이 5월 17일부터 니트얼롱,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함뜨죠. 함뜨를 진행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함뜨를 기념해서 이 사이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이트예요. 해외 사이트고, 해외 그 실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작가님 그 이 스파 스웨터 키트도 나왔는데, 이제 그 함뜨와 키트 출시를 기념해가지고 함뜨 시작일인 5월 17일 전까지 그 작가님의 이 도안들을, 그 제가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밑에 더보기란에도 적어둘게요. 그래서 그 이 앤벤틀님의 키트를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결제하실 때 그 쿠폰 코드 같은 걸 입력하시면은 10% 할인이 돼요. 10% 할인이 되고, 스팟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미 15%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결제할 때 10% 추가 할인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팟 스웨터 혹시 뜰 거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팟 스웨터는 원작실 버전은 아니에요. 원작실 버전은 아니고 그쪽에서 판매하는 실의 버전인데, 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 앙고라 혼방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는 틀리지만 그 모헤어 세가닥 합사하고, 그 다음에 배색은 그냥 메리노 울 얀으로 쓰는 그 버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 기모감 그렇게 크지 않게 메인 컬러, 배색 컬러 둘 다 메리노 얀으로 하는 버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가격대는 그냥 두 컬러 다 메리노 버전인 게 가장 저렴했고, 그 다음이 앙고라 버전, 그 다음이 모헤어 버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캐시미어랑 메리노 혼방사로 되어 있는 버전도 있었어요. 캐시미어 메리노 혼방사에다가 앙고라, 아니 뭐지, 모헤어, 그것까지 들어간 버전.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로 실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 컬러 조합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혹시 스파 스웨터 뜨실 계획 있으신 분이라면은 거기서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이 스파 스웨터뿐만이 아니라 엠벤첼림의 도안이 키트로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15% 할인은 아니지만 코드 입력하시면 결제할 때 10% 할인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세일러 스웨터 뜨고 있는데, 세일러 스웨터는 원작실 버전도 있어요. 그 원작실이 이사거얀 사용한 버전인데, 이사거얀이랑 또 뭔가 이사거얀 사용한 버전인데, 이사거얀 사용한 버전의 원작실 버전도 있고, 그 세일러 스웨터의 반팔 버전인, 그게 닐스 스웨터였나? 니스 스웨터. 반팔이고, 그거는 약간 뭐 코튼 린넨 해갖고 약간 여름실 버전으로 돼 있는 거, 그것도 원작실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다 10% 할인 중이니까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셀러 스웨터는 저는 다른 컬러로 그냥 이거랑 똑같은 실인데 합수 조금 틀리게 해가지고 뜨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고 다른 컬러로도 하나 더 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 버전을 살까. 근데 그 되게 슬프게도, 아, 그럼 이 김에 원작실을 써볼까 그랬는데, 원작실 버전의 엑스라지 사이즈는
관세 한도 범위가 초과가 됩니다. 10% 할인을 받아도.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 그 약간 자체 생산, 자체 브랜드 같은 버전은 싸요. 훨씬. 그래서 그걸 사볼까 했는데, 그 또 저의 인친이신 그 모네님께서 거기에 그 자체 브랜드실 그것도 써봤는데 걔도 되게 품질 좋고 부드럽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그걸로 다른 조합으로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완성작은 여기까지요. 이거 하나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F 하나 소개하면서 51분을 촬영을 한 거죠? 도대체 이거를 얼마만큼 편집을 해야 될지 약간 깜깜해지네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뜨고 있는 것들 워킹 프로세스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현재 가장 주력 뜨개는 이겁니다. 코 빠졌다. 요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엠벤틀림의 세일러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드롭숄더 형식의 스웨터예요. 그래서 똑같이 넥밴드 뜨고 요렇게 어깨늘림 약간 일종의 변형 새들 숄더 같은 식이죠. 이렇게 어깨늘림 쭉 해가고 여기서 앞판 뒷판 분리해서 뜨고 합쳐서 뜨는 그런 식인데 저는 지금 앞판은 다 떴고요. 오늘 뒷판 조금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아까 이 스파 스웨터 떴던 이 폭스실이랑 3원 루미나 화이트 이거 두 개 얘도 베이스인데 얘는 조금 합사가 틀려요. 이 배색 스웨터는 약간 너무 단단해지는 게 무서워서 어차피 두 겹씩 들어가니까는 그래가지고 사한만 했고 이 세일러 스웨터는 그냥 6합으로 했어요. 6합으로 했는데 너무 칙칙해질까봐 싶어가지고 요거를 이것도 큰 건데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단사 1합짜리로 가라.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하나를 진짜 칼바지게 감은 다음에 또 걔랑 코네이터를 잡고 진짜 크게 2합을 잡아가지고 이거 2합으로 감은 거에서 안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빼고 요거는 애초에 2합으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가닥 해서 6합인데 2대1 비율로 합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기 귀찮아갖고 그냥 콘체로 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소니아님이 알려주신 실감기 방법 이거 진짜 이거 몰랐으면은 어쨌을까 싶어요. 요즘 저희 모든 문어발들은 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인더로 실감는 것보다 전 차라리 이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감아둔 타레실 안에다가 꽁꽁 꽁겨놨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쪼글쪼글한데 원래는 요거보다 예쁘게 감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6합에다가 여기 스트라이프로 들어가는 얘는 같은 블랙이지만 같은 블랙이 아닙니다. 사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원바이 원으로 한 코 한 코 한 코 배색으로 건너가는 부분에는 이 스파 스웨터에서 썼던 이 울 100%짜리 15수 5합짜리 실을 쓰고요. 여기 그냥 블랙으로만 쭉 뜨는 부분 있죠. 걔는 얘예요. 얘는 제가 올랑올랑년에서 다른 실 사고 서비스로 받은 실인데 알파카얀을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심지어 두께도 너무 훌륭해.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세 겹으로 합사되어 있는 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세 겹이면 4.5mm 정도 두께가 4.5mm에서 5mm 두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촉감도 너무 좋고 기모감도 되게 예뻐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쫀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항상 게이지가 도안 게이지보다 크죠? 그러니까 도안 게이지보다 항상 코수도 크게 나오고 단수도 크게 나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도안은 원래 4.5mm 짜리인데 저는 5mm로 뜨고 있고요. 이거를 처음에는 베이스 컬러 합수는 똑같이 하고요. 아까 저 알파카 실로만 가지고 이렇게 떴어요. 근데 이것도 예쁜데 이 부분 있죠. 배색처럼 들어가는 부분 원바이 원으로 이 부분이 만져보면 확실히 약간 도톰해요. 미세하지만 어쩔 수 없겠죠. 실이 여기는 그 건너가는 실 때문에 한 겹이 더 들어가니까. 근데 겉에서 봤을 때 편물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거슬리죠?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를 스스로 볶아먹는 귀찮은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는 이 배색할 때는 이 배색으로 들어가는 실을 조금 얇은 버전으로 쓰고 여기는 두꺼운 실로 여기랑 똑같은 굵기의 실로 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윗부분은 제가 또 이 어깨 늘림이 완전 가로라기보다 여기 이 어깨선에 있는 코는 어쨌든 세로 방향으로 나타나는 코잖아요. 그래서 이게 콘사라서 수축 때문에 이 사이즈가 작아질까봐 간이 세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위랑 이 밑에랑 코 느낌이 약간 다르기는 해요. 여기가 조금 더 촘촘하고 여기는 약간 성근데 그래도 여기도 세탁하기 전인데도 만져봤을 때 그렇게 두께 차이가 느껴진다거나 요철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그 작가님 피드 봐도 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완전 다 메리아스도 아니고 뜨다가 약간 중간중간 한 번씩 스트라이프인데 그냥 단만 바꿔서 뜨는 스트라이프도 아니고 요렇게 배색과 스트라이프가 같이 있다 보니까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편물도 지금 되게 마음에 들고 뜨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완전 버닝해가지고 완전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완성해가지고 빨리 입고 싶어요. 지금 어저께가 아니지 금요일날 밤에 비가 오고 나서 목요일 밤에 비가 오고 나서 금요일도 그렇고 약간 흐리고 추워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약간 추워지니까는 뜨개 옷을 입을 수 있고 약간 더위를 느끼지 않으면서 뜨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좀 변태 같죠? 그리고 저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제 아이디가 레이니 니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레인이라고 하는 게 제가 비 오는 날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나가는 건 너무너무 싫은데 저는 원체 집순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뜨게 하고 그리고 약간 비 올 때 눈 올 때 누워서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귤 까먹으면 최고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주말에 비가 오는 거. 기억력이 금붕어인가 봐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쨌든 결론은 세일러 스웨터는 예쁘다. 그래서 버닝하면서 뜨고 있다. 빨리 완성해서 다시 더워지기 전에 입고 싶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제가 어쨌든 F5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톤도 2개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저의 워킹 프로세스는요.
요거예요. 요거. 요것도 제법 많이 떴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린 린 작가님의 고운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작년에 소냐님 유튜브를 보면서 그 편이 아마 내가 사랑하는 꽈백꽈백한 니트들 뭐 그런 제목의 그런 거였나? 아니면은 약간 그 입은 거 소개해 주시는 그런 거였나? 거기에서 이 가디건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거는 다음에 꼭 한번 떠야지 그러고서는 위시리스트에다가 레벌리에서 바로 찾아가고 담아뒀다가 이번에 캐스온을 했습니다. 어머 그새 또 코 빠졌어. 에이 그 소냐님 유튜브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담아뒀다가 얘는 뭔가 베이지색으로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또 뺐어, 또 빠졌어, 또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해놔야겠어요. 그래서 아주 꼬깃꼬깃하지만 지금 코가 자꾸 빠져서 꼬깃꼬깃하지만 요렇게 그 네크 부분 양쪽 연결하고 요크늘림 조금 하다가 저 세일러 스웨터에 빠져가지고 잠깐 방치되어 있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베이지, 오트밀 베이지, 샌드 베이지 컬러의 약간 멜란지기 있는 실로 뜨고 있는데 이거를 뜨고 있는 실은 이것입니다. 제가 요새 뜨고 있는 문어발들은 주로 콘사체로 뜨고 있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했던 에어울 오트밀 컬러고 요거는 올랑올랑얀의 늘솜. 늘솜은 베이비 알파카, 울 나일론 뭐 이런 혼방실, 그리고 얘는 울 나일론 혼방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가닥을 잡고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 에어울은 두 콘을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울 두 가닥에다가 이거 베이비 알파카 한 가닥 해가지고 세 가닥을 잡고 얘도 5mm로 뜨고 있어요. 원래 도안은 얘도 4.5mm로 뜨는 가디건이거든요. 그런데 4.5mm가 당연히 또 전 게이지가 안 맞은 거죠. 당연히 또 게이지가 안 맞아서 그러면은 작은 게이지보다는 게이지가 큰 게 낫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X 라지가 가슴둘레 115c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는 가디건이니까는 차라리 약간 낙낙한 게 좋잖아요. 안에다가 뭐 껴입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세 겹으로 해서 5mm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5mm로 엑스라지를 뜨면은 내가 게이지가 조금 더 크니까는 그렇게 조금 더 낙낙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뜨고 있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무늬뜨기가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넥밴드 부분이 이런 케이블 무늬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케이블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스웨터는 아직 한 번도 안 떠봤거든요. 그 뭐냐 나무님 아란 탑다운 스웨터 그거 사놓고서는 뜨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게이지가 저 진짜 안 맞아요. 그
아이보리를 찾느라 진짜 엄청 고생하고 결국 컬러랑 촉감이 마음에 드는 아이보리를 찾아가지고 스와치를 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게이지가 한 개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코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란님, 그 나무님 도안도 좀 오버사이즈로 뜨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버사이즈로 떠야만 해요. 엑스라지 입은 핏이 이 정도라면은 제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겠죠. 이게 물론 살도 있지만 키가 크다 보니까 뼈대도 큽니다. 엑스라지를 입었는데 그냥 어깨 여기에요. 어깨뼈 어깨 톡 튀어나온 뼈 그게 여기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라님 것도 크게 떠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도안 중에 가장 큰 게 가슴둘레가 115인데 제가 게이지가 그 도안에 있는 게이지보다 더 크게 나왔으니까는 그러면은 그 제 게이지로 뜨면은 작아질 거잖아요, 옷이. 그렇다고 걔는 진짜 전체 무늬가 들어가 있는 도안이어서 어디서 애매하게 내 맘대로 늘리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작고 어떤 거는 또 너무 크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큰 걸로 뜨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여전히 실과 방법을 탐색 중입니다. 아니면 그냥 넥라인부터는 쭉 두고 어차피 레글런 형식이니까는 레글런 늘림을 조금 더 해서 레글런 늘림을 조금 더 하면은 당연히 품도 커질 테니까 뭔가 그렇게 해서 떠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건 고민 중이고요. 아, 코 간지러워. 그래서 이게 저의 첫 번째 케이블 스웨터는 아니고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그 소니아님이 뜨신 것처럼 짧은 버전도 예쁘고 원작 도안은 긴 버전도 예쁘고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입을 거는 아니고요. 동생 선물로 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 동생 생일이 10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긴 버전을 뜬다고 해도 10월 말이면은 그때까지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리고 내 거 말고 남의 거 뜰 때는 더 게을러지잖아요. 계속 꾸준히 못 뜨게 되고 그래서 10월 말 동생 생일을 목표로 하고 뜨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스파 스웨터처럼 케이블로 해가지고 바늘 비우기로 해서 늘리는 걸로 바꾸고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늘림할 차례인데 원래는 이거 KFB로 이렇게 다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 KFB를 제가 그 모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다는 KFB를 안 하고 Make One Life, Make One Left 그걸로 해갖고 하다가 그걸로 하면은 보이시나요? 그걸로 하면은 이렇게 코가 조그매져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코랑 위에 코에 비해서 얘가 약간 작아져요. 그런데 그 위에 여기는 지금 다 그 바늘 비우기로 늘림한 애들이거든요. 얘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이거 이번에 배우기 너무 잘한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늘 비우기 하면은 모양이 보통 M1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마커 오른쪽에 늘리는 거니까 M1 라이트 할 차례잖아요. 근데 M1 라이트 하려고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랑 바늘 걸린 방향이 지금 반대잖아요. 그럼 이것만 이렇게
거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M1R 할 때 이 사이에서 꼭 코 끌어올린 방향이랑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끌어올린 방향 바꿔서 야노브 한 거 한번 방향 바꿔서 떠주고 레글론 코 떠주고 그 다음에 여긴데 여기는 안 뜨기 해서 그냥 야노버 한 거거든요. M1L은 모양이 그냥 이렇게 M1L 할 때 실 끌어올렸을 때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M1L 하듯이 똑같이 그 백루프에서 니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면은 되게 코눌림 하면서 막 코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구멍이 뻥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되게 깔끔하게 떠져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윗이 별로 없죠? 2개밖에? 네. 그거는 제가 아예 손을 놓고 뜨고 있지 않은 윗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바구니에도 못 들어가고 물론 지금 뜨고 있는 애들도 바구니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콘체로 놓고 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집 밖에를 나가지 않고 회사도 안 가고 재택근무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출 뜨개도 할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실을 감지 않고 그냥 콘으로 놓고 쓰면 되죠. 어쨌든 그렇고 그 바구니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처박혀 있는 윗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푸르거나 당분간 안 꺼내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주력 윗이고 저 세일러 스웨터는 진짜 빨리 끝내서 여름 오기 전에 꼭 입고 싶어요. 목표는 아니에요. 이런 걸 함부로 세우면 안 되죠. 어쨌든 최대한 빨리 뜨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 제가 소소하게 지른 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명 자랑 타임.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지름템은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무 케이스에 들어있는 줄자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뜨개용품 그 소개드리면서 그 빨간 색깔 그 반자동 줄자 이렇게 쭉 당기면은 고정돼 있다가 탁 누르면 탁 들어가는 거, 그 보통 많이 쓰시는 그 줄자, 그게 이제 고장나서 바꿀 때가 됐다고 근데 주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나무, 틴 케이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줄자 사는 김에 좀 예쁜 거 사고 싶다 그래서 하다가 아마존에서 막 검색을 하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고 저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예뻐, 그래갖고 샀어요. 예쁘죠? 되게 이렇게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고 이거 진짜 나무 깎아서 이렇게 만든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좋은데 약간 요 모양새만 보고도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점은요, 이게 보통 우리가 옷 사이즈 잴 때 쓰는 그 말랑말랑한 줄자가 아니라 약간 이런 쇠 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질이 쇠고 그 다음에 아무데도 버튼이 없죠. 그 말인 즉슨 그 보통 우리가 쓰는 줄자는 이렇게 딱 당겨 놓으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딱 안 들어가고 이렇게 탁 멈춰 있잖아요. 그리고 버튼 같은 거 탁 누르면 스르륵 들어가고, 얘는 그 고정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 샀다 했지만 뭐 해외 배송의 최대 단점이 그거잖아요. 반품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예쁘니까, 예쁘잖아요. 이 그립감이랑 질감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긴 내가 이거를 뭐 어차피 게이지는 게이지사로 재면 되고 뭐 해봐야 그 완성품에 아니면 완성품에 뭐 그런 거에 세탁 전후 사이즈 정도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뽑아서 오래 들고 있는데 뭘 하겠어.
딱 재는 동안에만 이게 잘 펴져 있으면 되지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는 잠깐 카메라를 옮겨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지름템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선반 보이시나요? 요거랑 요 밑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 원래 책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서랍처럼 위에 이렇게 끼워서 거는 선반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제 실장인데 이 높이가요. 제 선반 높이에서 콘사가 들어가고 나서 그 남는 공간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탈의실들 그 중에서 바로 이제 곧 사용할 것 같은 애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상품이 이케아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서 본 게 이게 더 쌌어요.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었는데 심지어 무배로 샀을 거예요. 그때 다른 거랑 뭐랑 같이 해가지고 무배로 샀고 저는 제가 원래 쓰던 이렇게 실장으로 쓰던 이 책장의 프레임이 블랙이어서 블랙 컬러로 샀는데 블랙 컬러 말고 다른 컬러도 있었고요. 도금이나 마감 같은 것도 되게 깔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빈 공간 없이 알뜰하게 꽉꽉 채워서 실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의 실이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더 많은 실이 있지만 일단 겨울 콘사들이랑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용도가 확정된 못 들지 확정된 애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만봉님 사이트에서 구매한 실인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약간 브라운기 도는 퍼플이랑 코퍼 컬러랑 이렇게 되는 스페클. 이거는 라난큘러스 뜰까 생각 중이에요. 이걸로. 아이고, 라난큘러스 뜰까 생각 중이고, 이거는 해치호그의 캐시미어 메리노. 캐시미어 50, 메리노 50의 핑거링이 아니고 얼친 컬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 베이스에 이렇게 핫핑크, 보라 막 이렇게 스페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제가 자주 쓰는, 즐겨 쓰는 색상은 아니지만 예뻐서 사봤는데 얘는 세 타래밖에 없어요. 한 타래 300g이고 300m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 밑에 칸에 있는 애들이 이번에 새로 구입한 실이에요. 얘는 저기로 가지고 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거기서 보여드린 실이 뭐냐면은 요거 두 개예요. 이거는 만봉님의 메리노 실크 핑거링 손염색 실이고요. 얘는 약간 이런 퍼플기 도는 그레이랑 화이트가 섞여 있고 중간에 약간 진한 블랙이랑 약간의 브라운 이런 스페클이 들어가 있는 요런 실이고요. 얘는 아이보리 베이스에 이렇게 블랙 스페클이 들어가 있는 실. 그래서 이걸로는 뭐를 뜨려고 샀냐면은 제가 엠버 한 벌 더 뜰 거라고 그랬잖아요. 긴팔 버전으로. 근데 그거는 약간 모노크로마틱한데 약간 텍스처가 있는 실이랑 막 섞어서 뜨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배색에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 요새 함트 많이 하시는 트윙클? 트윙클의 그 키트 중에 하나가 그레이랑 화이트랑 그런 건데 거기에 이렇게 약간 부클레안이랑 막 그런 거 섞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그 저는 보통 배색 이렇게 배색 어떻게 하지? 막 이럴 때 아니면 실 색깔 뭘로 하지? 그럴 때 그 도안에 나와 있는 원작 실 컬러를 참고하기도 하지만은 그 인스타에다가 그 도안 이름을 해시태그 검색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뜨신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드는 그 배색이나 컬러 같은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그렇게 보다 보면 가끔 이 배색으로 이런 스웨터를 떠도 예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약간 그 업체에서 약간 이렇게 실 묶음 뭐 미니스케일 세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묶음으로 보여주거나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레퍼런스를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보고 그 새로 뜨는 엠버는 모노크롬으로 떠봐야겠다. 그래서 일단 약간 근데 딱 세 가지 색으로 뜨는 건 아니고 약간 모노크롬인 대신에 텍스처도 섞고 약간 섹션별로 약간 뭐 화이트랑 다양한 농도의 그레이랑 뭐 블랙도 섞고 약간 이런 스패클이랑 그런 것도 섞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레이 계열의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는 실이랑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의 아이보리 베이스의 블랙 스패클인 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만봉님 울 실크 그 딱 이번에 컬러웨이 나와요라고 딱 올리신 피드 이거 두 개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진짜 해외 손염색실 이런 것도 엄청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약간 제가 여러 색을 섞었을 거기도 하고 엠버 자체가 배색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실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컬러웨이별로. 지난번에 숏슬리브 쓴 것도 물론 야크실은 조금 그 한 탈에당 야디지가 길기는 하거든요. 그 만봉님 야크실 같은 경우에는 한 탈에 450m였나? 그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메인 컬러로 쓴 그 그린 야크실은 한 탈에 하고 조금 더 썼고 CC1 그 하이 화이트에 스패클 있었던 거 걔도 거의 한 탈에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한 탈에 한 탈씩 정도 있으면 되는데 약간 직구를 물론 손염색 실들이 가격이 좀 나가기는 하지만 두 탈에만 딱 시키기는 조금 애매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구매하고 그러고 나서 만봉님한테 혹시 저 그거 모노크롬으로 엠버 뜨려는 거 알고서 이거 염색하신 거냐고 너무 찾던 컬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요거랑 지난번 엠베 쓸 때 배색실로 썼던 요것도 아직 남아있어서 약간 요런 것들 섞고 그 다음에 요거의 중간 정도 되는 그레이 컬러에 그런 거는 미디엄 그레이 그런 건 제가 지금 핑거링 웨이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디엄 그레이나 아니면은 아예 시꺼먼 블랙이나 그거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간에 텍스처로 들어갈 실을 쓰고 싶은데 텍스처로 들어갈 실은 뽀송뽀송한 거에 아이보리나 화이트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 거지? 어딜까요? 리코의 에센셜 슈퍼키드 모헤어 실크 이게 이 화이트 컬러가 제가 딱 한 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넣고 꼭 부클레를 넣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트윙클에 부클레로 배색을 넣은 게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부클레 뽀글뽀글한 게 모티브로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왜 가끔 옛날에 스웨셔츠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레이니 이렇게 글씨가 박혀있는데 그 글씨가 타올지처럼 이렇게 뽀글뽀글한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 첫 번째 패턴이나 이 중간에 이렇게 엠버에서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부분을 부클레를 너무 넣고 싶은데 합성섬유 함량이 너무 많은 건 싫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 컬러여야 되고 핑거링 웨이트여야 되고
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울포크 얀에서 핑거링이랑 DK, 근데 걔는 완전 핑거링은 아니고 DK 정도의 웨이트였던 것 같아요. DK랑 핑거링이 중간 정도 느낌이 되는 그런 부클레가 있었는데 약간 좀 누리끼리 할 것 같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소소한 김카님께서 요런 부클레를 올리신 거예요. 심지어 콘사도 아니고 볼실로도 파시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아이고 요렇게 수건줄기처럼 뽀글뽀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겹 잡고 이렇게 두 겹 잡고 뜨면은 그 모티브 있는 데가 너무 뽀글뽀글하게 귀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올 느낌으로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한 볼에 3,5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겹에 100g 정도 100g 감겨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좀 배색으로 쓸 거니까 많이도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물론 배송료가 들기는 했지만 배송료 포함해서 6,500원에 요거를 샀어요. 그래서 화면에는 지금 되게 하얗게 나오는데 살짝 핑크기 도는 아이보리기는 해요. 약간 더스티 핑크의 되게 페일한 버전 같은 느낌? 김칼님도 거기 사이트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딱 그런 색깔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서 요런 애들에다가 한 가지 정도 더 섞어서 화려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느낌의 엠버 긴팔 버전을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저는 약간 볼실이나 타레실 사면은 그 뭐냐 그냥 콘사는 그 콘사 살 때 이렇게 주시는 택 같은 거나 그런 거에도 혼용률이랑 그런 거 적어두는데 약간 이런 볼실로 사는 거는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갖고 있는 마분지 카드에다가 적어서 어디서 샀는지 얼마인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이 오핀 마커 이걸로 이렇게 딱 집어놔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지름의 끝입니다. 항상 유튜브를 찍을 때는 다음에 뭐 찍지? 다음에 무슨 얘기하지? 그리고 영상 찍기 시작할 때도 나 이거 찍으면서 무슨 얘기해? 뭐라고 말해? 막 엄청 고민이 많이 되는데 왜 찍다 보면 주저주저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죠? 제가 원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진짜 아니거든요. 저 진짜 집에 있으면은 진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거나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피곤함을 되게 느끼는 사람? 목소리도 엄청 잘 쉬는 편이고 조금만 많이 말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그래도 그래서 진짜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뜨개 팟캐스트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오늘도 저의 길고 지난한 이야기들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